안 의원님이 또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. 유발 하라리 교수가 한국에 오는 이유가 그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청 때문에 온 거고 뭐 대담을 좀 할 일정이 또 잡혀 있나 보더라고요. 예. 그럼 우리 정부 초청으로 온 건데 이 대표가 중간에 이걸 약간 뭐 가로채듯이 해서 또 대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주장이셨던 것 네,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사실 뭐 기왕에 한국에 온 김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 뭐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그걸 오히려 그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와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홍보용으로 하는 것 그 자체는 참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음.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.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초청으로 오긴 왔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개인 일정이면 "우리랑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?" 이렇게 뭐 답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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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 지도부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나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. 예. 뭐 오늘은 이재용 회장 만나고 이제 주말에는 하라리 교수를 만나고 이런 건데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뭔가 일관성이 있다거나 좀 철학이 있어 보인다거나 그런 변화가 좀 감지되시나요?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거의 대통령이 하는 행위이죠. 예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용 회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또 시중은행 6개 은행장들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 네.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뭐 오히려 저는 바라건대 만약에 이재용 회장을 만날 거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연구 개발에 있어서 반도체 연구 개발 52시간 그 제한입니다. 네. 그걸 풀어줘야지 제대로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음. 저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한 사람은 알지만 네. 연구 개발할 때 시간 보고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겠죠. 시간 일단 정해졌다고 뭐 퇴근할 수는 아이 없으니깐요. 그럼요. 예. 일단 시작해서 뭐 약간 속된 표현으로 발동이 걸리면 네. 그때부터는 시계를 안 봅니다.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완성을 시키는 게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며칠 몇 달을 그냥 쉬어도 됩니다. 음. 그래서 1년 통산해 가지고 주 52시간 평균만 맞추면 예. 그 사람의 복지에 그렇게 뭐 침해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52시간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? 음. 제조업은 사실은 52시간 가능하지만 연구 개발은 그게 맞지 않는 건데 네. 결국은 저 나름대로 결론은 안 해봐서 몰라서 모르면 안 보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연구 개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대한다. 저는 음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만 민주당에서 또 당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바로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. 뭐 말 바꾸는 게 한두 번입니까? 근데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고 했다가 당에서 반대를 하면 또 그냥 말을 접고 이런 게 조금 반복인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는 것이 지난번에 공천 보십시오. 예. 당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여서 어 비명 횡사시켰지 않습니까? 네. 비명 의원들은 다 그냥 공천에서 탈락시켰죠. 예. 그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 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고 물러선다? 저는 오히려 그거는 짜고치기 하는 것이 아닌가. 짜고치기. 예. 그래서 예.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위한 말을 하고 대신에 또 자기의 어떤 소신이랄까요?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예. 말은 또 당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. 음.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위선적인 모습 아닌가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는 뭐 그런 것 같다. 이렇게 옆에서 보셨는 것 같아요. 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고요.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각하 얘기도 하시니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 물밑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메시지를 맞춰서 내실 것 같아요.
안철수 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얘기를 그동안도 많이 해 그렇습니다. 오셨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약간의 우려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석방 이후로 조금 더 대통령 지지층이 좀 견고해지다 보니까 여기에만 조금 당의 관심이 쏠리면서 중도층을 놓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. 예, 예. 의원님 보시기에는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으신가요? 아니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해결될 문제라고 보시나요? 지금 당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모입니다. 예,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그 일종의 그 예비 대선 후보들의 그런 선호도들이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죠. 네, 근데 저는 만약에 그 불행하게도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급속하게 그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. 네, 즉 어떤 사람이 이번에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번 대선은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예, 양쪽이 똘똘 뭉쳐가지고요. 음, 그 예를 들면 여당 내에서 여러 예,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이분은 이 모든 표를 다 흡수. 동일하게 받을 겁니다. 아, 그래요. 예, 그래서 양쪽 표는 정해져 있습니다. 네, 예, 그러면 뭐가 남느냐? 중도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번 대선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. 예,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중앙일보하고 갤럽하고 조사를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재명 대표 대 우리 7명의 그 후보군들 1대1로 20, 30대 중도의 제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0, 30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높게 둘 다 이기는 걸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정성 면에서는 전 자신 있고 네,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저 과학자 출신에다가 경제인 출신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재명 대표 이게 자신이 있다. 깨알같이 본인의 어떤 홍보를 또 해주셨고요. 여론조사 저희도 한번 찾아서 여기 뭐 댓글에 좀 붙여 보거나 하겠습니다. 네, 보니까 의원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견제성 메시지 같은 걸 좀 올리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지적할 부분들이 좀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다가 한 달 만에 재지정하는 이런 혼선을 좀 빚었잖아요. 이 부분을 좀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. 이제 그건 본격적으로 뭐, 뭔가 예. 경쟁자들을 좀 내가 꼭 필요하면 공격하겠다 이런 건가요? 꼭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. 사실 예. 거래 허가제를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도입을 했죠. 그러니까 우리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예. 여러 가지로 좀 출렁이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갑자기 토지 거래 허가제를 풀어버리니까 이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. 이것을 다시 그 허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네.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사과를 했죠. 네, 어제 그래서 사과를 했죠. 그 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.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요.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걸로 선출이 됐습니다. 가장 먼저 이제 절차를 진행 중인 정당인데 뭐 본인은 계속 물어보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사실 제3정당의 성공을 이루셨던 거는 안철수 의원이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잖아요. 예. 이 의원의 도전이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? 다른 당에 소속돼 있고 그 정보 자체가 제가 많지가 않아서 예.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내에서 그 지도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한 그 허은하 전 대표와의 소송에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허은하 전 그래서 대표는 계속 뭐 이준석 의원의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. 예, 그래서 빨리 그 문제부터 해결을 당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
이제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노력들을 하기를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끝으로요.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평가가 박하신 것 같았는데 좀 한계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?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자산이고 네. 그러려면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 전 대통령과는 같은 분이 뽑힌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비슷한 뭐 이력을 가진 예, 분들이라거나 이런 항상 거요? 이렇게 네. 다른 분들이 뽑혔는데요. 네. 어, 영선에 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2번 뽑히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. 오히려 다른 정치 경험을 좀 더 쌓으시면 좀 더 우리 당에 여러 가지 그 도움이 되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음. 말씀드렸습니다. 그게 지금 윤 대통령과의 어떤 캐릭터가 좀 겹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캐릭터를 2번 선택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뭐 과거에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것에 대한 좀 생각도 밝히신 걸로 제가 예, 기사를 많이 예. 봤는데 요즘에 좀 느끼시는 게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왜냐면 인수위원장까지 예, 하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예. 누구보다 이 정부 성공을 바라셨을 것 같아서요. 예. 예. 그리고 또 저는 DJP처럼 좀 반반 이렇게 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제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라든지 예. 그리고 또 그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창업 경영이라든지 또한 그 교수 10년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정책을 추천을 하면 그 부분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음. 생각을 했었는데요. 네. 제가 추천한 분 한 분도 다 기용을 안 하시는 걸 보고 음. 결국은 그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같지 않습니까? 네.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분이 거기서 임용이 돼서 실패를 한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인 거죠. 네. 근데 반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원하시는 분을 뽑으셨으니까 그 책임은 아마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. 그 음.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음. 이해했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안철수 의원은 저희가 뭐 탄핵 선고 이후에도 한번 다시 모셔서 자세한 얘기 한번 여쭙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